대표님은 통증 있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리에 대한 문제가 있으세요? 혹시 이제 신발 인솔, 발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핏에서 고객분들께 발 건강, 그리고 보행, 자세, 또 하지 정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하는 관점에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들 한번 묶어서 Q&A 형식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발 내측 아치 통증이 뭘까요? 그냥 걸을 때 발 안쪽 부분이 좀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시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 필라테스 강사 또는 퍼스널 트레이너, 이런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서 오랫동안 뭔가 무게를 들고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발 아치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발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저 요 안쪽에 있는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이제 이쪽으로 밀리면서 튀어나와서 손으로 만져지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신발의 안쪽하고 또 마찰도 많이 생기게 되고. 제가 좀 마찰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파요. 네. 저는 이 통증이 X다리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꼭 그것만으로 생기진 않아요. 구조가 아주 좋고 정렬이 똑바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괜찮은데 아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또는 다리가 많이 오다리가 됐거나 안장이 됐거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보상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내측 아치 통증은 이 부분이 다 아예 맞닿아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는 발 여기 아랫부분, 저기 이제 발바닥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막을 저희가 근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발 아치가 무너지면 이렇게 쭉 펴지거든요. 그래서 발 길이도 커져요, 좀. 그렇게 되면서 발바닥이 뻣뻣해지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와 통증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 편의 아치 주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통칭해서 발 내측 아치 통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리치료는 저는 굉장히 잘 권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막을 좀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또 발 인대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도 굉장히 지도들을 잘 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게 되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많이 회복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리치료 장기적으로 계속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나눠서 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병원 안에서의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좀 상태가 중하고 심해서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나 CT 같은 걸 찍고 진단 평가를 받은 다음 그 부분에서 염증이나 이런 소견이 있으면 주사 치료라든지 또는 이렇게 초음파나 기타 어떤 장비들을 이용한 치료를 좀 하시고 기본적인 어떤 재활을 하고 나오는 데까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단계가 끝났지만 아직 좀 불편함이 남아있고 내가 움직임을 잘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면 아무래도 재활운동센터, 나의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재활 또는 통증 없이 잘 생활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운동센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지, 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시면 훨씬 좋으시겠죠. 통증을 0점에서 10점으로 나누는 스코어를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하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 0, 죽기 직전까지의 통증, 이걸 10으로 나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상태가 한 3, 4 정도 되면 찾아가거든요. 5를 넘으면 굉장히 중증 형태로 느껴지고. 엄청 아플까요? 그래, 5를 넘으면? 5를 넘으면 굉장히 죽겠다 정말. 못 걷는 정도? 못 걷는다. 많이 좀 불편하다라는 것들이 나의 신경을 계속 거슬린다, 이런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2, 3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정도 상태가 되셨을 때 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다가 내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이제 0에서 1 사이 상태, 이런 정도 상태는 보통 병원은 잘 안 가시고 뭔가 운동을 배우신 방법을 본인이 집에서 하시거나 운동센터 같은 데 가셔서 거기서 조금 지도를 받고 개선을 하고, 이런 상태들을 보통은 많이 하시죠. 완전히 100이 개선돼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 크게 우리가 통증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까지는 가지 않는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0, 1, 2, 그 정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면서. 대표님은 통증 있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리에 대한 문제가 있으세요? 혹시
혹시 있어가지고 이걸 만드신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 발 자체가 타고난 구조적인 평발을 타고났거든요. 발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도 붙어 계세요? 저는 이런 발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쭉 살면서 뭔가 제 다리에서도 약간의 오다리 형태가 생겨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쨌거나 연구를 하고 있고 제 몸에 가장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괜찮게 태어나신 분이 점점점 뭔가 상태가 나빠진 분보다는 네. 오히려 제 상태가 안 나쁠 수도 있어요. 저는 관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물건이네요. 네. 신상품이나 새로운 어떤 소재나 제품들이 나오면 기능성 서포터 관련된 전시회장들은 제가 다 가거든요. 가서 그 중에서 새로운 제품들은 다 써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제품들만을 항상 골라내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제 주요한 이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항상 좀 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안 쓰면 바로 통증이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하더라도 만일에 제가 서포터를 없이 운동을 해서 한 10,000보 이상을 걸었다. 뭐 그러면 바로 저는 발바닥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타고난 구조 상태가 네. 뭐 굉장히 좀 불리하게 태어났다고 봐야겠죠. 평발이 진짜 아프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다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다리 교각에 보면 이런 어떤 호가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아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 아치라고 부르는 건데 네. 얘가 있는 이유 자체가 위에서 계속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나 무게가 위에서 계속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충격을 어느 정도 감안해주는 쿠셔닝 역할과 그 다음 흔들릴 때에 얘를 잡아주는 이렇게 안정감, 스타빌리티라고 하는 이 네. 안정감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만일에 거의 없게 태어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충격 흡수라든지 우리가 걸을 때 계속 움직이잖아요. 체중이 네. 걔를 잡아주는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슬리퍼는 어떻게 신어요? 슬리퍼. 저도 이런 거 많이 샀는데 슬리퍼에는 잘 못 넣어서. 그런 게 잘 없죠. 발 내측 여기 아치 서포트라고 아예 적혀 있죠. 그래서 안쪽 내측으로 해서 여기 뭔가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이렇게 엠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엠보가 있는 이유는 휴지나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엠보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이 안쪽으로 이제 근육막, 근막이라고 있어요. 네. 위에서 계속 체중이 누르고 무게가 가해지다 보면 쭉 퍼지면서 이렇게 저희가 뭐 뻗어버린다고 표현하는데 뻣뻣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돌기 느낌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약간의 마사지 느낌이죠. 이렇게 엠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발의 어떤 피로도를 빨리 개선시켜주는 피로를 빨아들이네요. 예, 그런 마사지 네. 효과를 주는 부분을 통해서 발이 좀 빨리 회복되게 되면 발라치가 좀 더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리커버 폼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즘 이런 슈즈들을 리커버리 슈즈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발에서의 어떤 피로도나 발바닥에 근막이 뻣뻣해져 있는 부분들을 빨리 좀 회복해서 원래 상태로 좀 다시 걸을 수 있게 발 아치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도 아치 서포트가 아예 그냥 슬리퍼 안에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인솔을 안에 넣고 쓰지 않더라도 그냥 슬리퍼에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발 아치가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발등 통증이 생기는 일반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 발등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아파요. 네. 이 부분을 그냥 신발 용어로는 베라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스펀지 쿠셔닝 그런 부분들이 안쪽으로 어느 정도 덧대져 있느냐 안쪽을 덮고 있는 이 원단들이 어떤 원단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미끌림이나 또는 안쪽에서의 어떤 쿠셔닝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번 눌러보시면 예, 안쪽으로 쿠션이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쿠션감이 좋고 하면 아무래도 빨리 뛰거나 움직이실 때 우리 발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발등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신발 윗부분하고 부딪히게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오는 통증이 제일 많으시죠. 지금 젊으시니까 슬리퍼를 신고 달리는 게 가능하신데 뭐 한 30대 중반 40대만 돼도 슬리퍼를 신고 뛰는 건 아예 가능해지지가 않게 되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발에 변형이 생기고 발 아치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신발끈을 타이트하게 잘 묶고 쿠셔닝을 이 좋은 형태가 아니면 우리가 뛰었을 때 바닥에서 오는 어떤 충격이라든지 발등에 가해지는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뛰다가 발목이 이렇게 접질러진다거나 넘어지는 저 발목 자주 접질러져요. 안 넘어지려면 발이 크고 그리고 발 근육이 좋고 그리고 하지가 좀 두껍고
그리고 하지가 좀 짧고 네. 그러면 잘 안 넘어지겠죠. 네. 근데 이게 만일에 그럼 저는 다리가 얇아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걸 착용하면은 네. 안 넘어질까요? 발이 대부분은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게 꺾어지는 형태가 발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발이 이렇게 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지면을 제대로 못 딛고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을 지지해주는 면, 저희가 이제 발의 외측 아치 부분을 받쳐주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외측에도 똑같이 아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막아줄 수 있는 라인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이 발이 이렇게 옆쪽으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밀렸을 때 발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잡아서 넘어지질 않는데 발의 근력이 좀 떨어지거나 밸런스가 좀 부족한 분들 또는 아치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지면의 노면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의 굴곡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디뎠다든지 그랬을 때 밸런스를 찾아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이 상태에서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상 계속 발목이 꺾어지시게 되면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 증후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0년 이상 계속되면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인솔 같은 거를 좀 잘 활용하시고 네. 신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강해서 발 외측에서 내측으로 힘이 좀 잘 돌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에 있는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쿠셔닝이 없는 걸 쓰게 되다 보면 앞쪽으로 걸어 나가면 이 윗부분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발바닥 피부 안쪽으로 있는 어떤 지방 패드나 쿠셔닝 패드들이 우리 몸 안에 원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몸 안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조금씩 이렇게 점점 약화되고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마찰의 통증을 좀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요. 발등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발 위에 닿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 슬리퍼 형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 변형이나 약간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을 때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뭐 걸으셨을 때 좀 편안하고 그런 압박감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소재라서 발등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시다면 윗부분 공간이 좀 충분한지 또는 신발끈 같은 것들로 내 발등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정이 가능한지 안쪽에 있는 소재들이 뭔가 좀 충격 흡수가 가능한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끈을 멜 때의 어떤 팁을 드리면 앞쪽 부분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고 여기 제일 윗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묶으시는 거죠. 걸을 때 발목 이 부분이 보통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부딪히거든요. 신발과. 근데 여기가 느슨하지 않고 여기가 잘 맞아져 있으면 발이 신발 안에서 앞쪽으로 많이 밀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마찰도 별로 없겠죠. 신발 앞쪽을 조금 느슨하게 신발끈을 묶어두면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고 발이 조금 퍼진다 하더라도 공간감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서 보통은 그렇게 하셔서 윗부분을 느슨하게 윗부분은 느슨하게 그렇죠. 그냥 발을 쓱 밀어넣고 편하게. 우리 발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제일 넓어요. 점점점 발이 퍼지게 되면 발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공간들을 신발끈이 너무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으면 이 공간에서 커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 공간을 커버를 하시려면 이쪽은 신발끈을 조금 느슨하게 위쪽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저는 좀 쪼여야 좋은 건 줄 알고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얘를 앞쪽을 쪼아서 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그래야 이쁜 발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예쁜 발의 반대로 이제 변형된 발을 무지의 반증 이렇게 해서 발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휘어져 저 같은 발 건망류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튀어나왔고 빨갛게 돼 있고 두 번째 발가락에 약간 밀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도 각도가 나오시게 되면 일단은 본인도 좀 많이 아프시고 그 단계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 여기 발등도 많이 붓고 하겠네요. 전체적으로 앞쪽에 힘을 못 주기 때문에 힘을 주로 뒤쪽으로 많이 주시고 발의 다른 쪽 부분에 힘을 많이 분산시켜 버리세요. 그러면서 뒤꿈치가 아플 수도 있고 발등이 아플 수도 있고 그건 어떤 쪽으로 이제 보상이 일어나는지는 봐야 될 텐데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뵙게 되면 발 아치가 많이 무너지면서 발목을 디디고 있는 발목 아래에 거골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이 뼈가 앞쪽으로 약간 밀려버리게 됐어요. 발목뼈가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뼈들이 다 좀 분산되면서 밀리거든요. 공간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 발등 쪽 뼈가 위로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발 위쪽하고의 마찰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발 아치나 뭐 무지위반증이나 어떤 걸 하나로 떼서 볼 수가 없고 굉장히 작은 발 공간 안에서 26개의 뼈가 전부 다 이렇게 조합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고 블록에서 하나를 잘못 꽂으면 옆에까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연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침대가 과학이다, 베개가 과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이제 신발, 인솔, 발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그게 다른 건 과학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20대, 30대 분이 자는 매트리스에서 70대 분들도 주무시잖아요. 네. 20, 30대가 신는 신발을 70대, 80대가 신는지를 보시면 그런 신발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20, 30대 때 그분들이라고 힐을 안 신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은 그걸 못 신으실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못 신으시는 거예요. 발이 변형돼서 들어가지가 않고 발의 뻣뻣함과 신발의 어떤 통증, 마찰을 견뎌내지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발들을 못 신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시니어들이 신는 신발 그런 형태의 모양새의 신발을 신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발에서의 우리 몸이 변화 또는 우리 발이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기능적인 어떤 과학으로 최대한 좀 잘 받쳐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디자인 형태는 네. 뭐 전 영양을 전 위해 영양. 예, 그렇죠. 저희는 뭐 이 슬리퍼도 전 영양. 예. 네, 오늘 이렇게 유재하님하고 저희 Q&A 형태로 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는 보행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좋은 정보들 모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촬영해서 또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